레이스 위기 탈출 넘버 1. 자, 오늘의 특별 MC는 연말 방송 연예 대상 최우수상에 빛나는 박성호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현이야! 왜 이래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데도 나오고 좋다 기분이 안 돼. 또 겸손하시고. 네. 정말 개그 콘서트 지금 최고령 연기자시죠? 그냥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냥 특별히 오늘 그 넘버원을 위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따로 준비했어요. 음악 한번 준비해주세요. 입으로 해주세요. 위기 탈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많이 안전해지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 위기 탈출, 우리 인간적으로 탈출했으니까 우리 현이도 좀 탈출시켜 주십시오. 어떤 걸 탈출해요? 어떤 걸? 솔로 탈출. 괜찮았어? 도움이 맞는구나. 훌륭합니다. 그 도구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이제는 그 필수품이 됐습니다. 항상 어디 가서든지. 그 박성호 씨 오늘 나와서 정신 못 차릴 때마다 이거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 정신이 돌아옵니다. 좋네.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정신을 차리시니까. 예, 예. 날 조종하려 들은 것 같아. 리모컨 같은 거죠, 일종의. 예, 예. 박성호 씨 2010년 계획 혹시 있으세요? 9년도에 제가 최우수상 탔으니까요. 네. 대상 한번 타보고. 그 다음에 위기 탈출. 우리 현이와 같이. 네. 또 MC 한번 해보는 게 또 제 소원입니다. 죄송한데 자리가 없어요. 예. 너 보고 나가란 얘기야. 나가라, 네가. 아유, 진짜. 나가. 어느 주말 오후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는 상현 씨 부부. 자기야 빨리 와. 이러다 늦겠다. 가요 가. 그런데 그때 자기야 잠깐만 서봐. 새색시 같은데. 뭘 이렇게 붙이고 다녀. 아담한 체구의 아내와 달리 상현 씨는 180cm를 훌쩍 넘는 거구여서 키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두 사람입니다. 하필 이날은 상현 씨의 차가 정비소에 맡겨진 탓에 하는 수 없이 아내의 소형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큰 키의 상현 씨는 머리가 천장에 다 닿을 지경입니다. 정말 크시네. 아무래도 소형차다 보니. 그렇게 서둘러 목적지로 향하던 두 사람. 하지만 아직까지 운전도 서툰 데다 길눈이 어두운 아내가 답답하기만 한 상현 씨. 사이드미러도 봐야지. 깜빡이도 좀 켜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좌회전!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남편의 잔소리까지 이어지자 짜증나죠. 그 말 좀 하시죠. 정신없어 운전 못하겠네 정말. 그러게 좀. 똑바로 좀 해. 근데 옆에 사람 불안하긴 하죠. 그럼 당신이 해. 결국 화가 잔뜩 난 혜리 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세운 뒤 남편에게 운전대를 넘겼는데요. 저러다 많이들 싸우세요, 진짜. 상현 씨는 무사고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답게 주행 전 자동차의 시트며 룸미러까지 자신에게 다시 맞춘 뒤 아내에게 보란 듯이 여유를 부리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이드 미러를 보던 상현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옆유리에 금이가 있었던 모양. 아무리 옆유리라고 해도 좀 가라. 위험하게 이게 뭐야? 운전을 하면서 산소리네. 하지만은 이번에는 시간인가 또 봐요. 시야를 방해하는 강렬한 햇볕이 문제. 상현 씨는 선바이저를 내려 햇볕을 최대한 가렸고 실랑이가 계속되던 차 안에도 잠시 정적이 찾아드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상현 씨의 차가 신호에 걸려 막 멈춰서던 바로 그때 뒤늦게 신호를 발견한 뒷차가 급정거를 했고 상현 씨 부부는 뜻밖의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뭐야 큰일 날 뻔했네. 자기 왜 이래? 괜찮아? 움직이면 되잖아요. 자기야. 경미한 추돌 사고였고 함께 탔던 아내 혜리 씨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던 반면 어찌된 까닭인지 남편 상현 씨는 전체 12주의 중상을 입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남아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신입사원 정찬 씨와 내혁 씨.
드디어 끝났다. 모처럼 만에 밤을 샜더니 머리가 다 띵하네. 그러게요. 회사를 대표해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두 사람은 밤까지 새가며 준비를 마쳤고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옷만 대충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입사 후 처음 맞는 중요한 브리핑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는 내 역시. 꼼꼼하신데요. 늦게 먹은 야식 때문인지 속이 더부룩 답답한데 그러고 보니 안전벨트가 잔뜩 꼬여 있었던 것. 결국 내 역시는 한 손으로 안전벨트를 다시 잘 펴서 정리해뒀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도 밀려오는 졸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안 없고 되는데. 옆에서 주무시니까 더 졸린 거예요. 그렇죠. 내 역시는 썬루프까지 열어 환기를 시켜보지만 이렇게 졸음 운전을 하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인데 도저히 안 되겠네. 잠시 좀 쉬었다 가야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갓길에 차를 세우는 내 역시. 벌써 도착한 건가? 아니요. 너무 졸려서요. 현명해. 잠깐 눈 붙일 시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정찬 씨도 편하게 자요. 아무리 잠깐이라 해도 최대한 편하게 자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 시트를 최대한 눕히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예 누우셨네. 그런데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이게 몇 시야? 저렇게 되죠. 네. 길만 막히지 않는다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저기 저 건물인가 보네요. 다행히 늦진 않았네요. 그렇게 목적지에 다다른 두 사람이 회의 장소를 살피느라 한참 정신이 없던 그때 내 역시! 편안간 나타난 차량 한 대가 이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다행히 핸들을 틀고 급제동을 한 덕분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다행이네요. 무엇 때문인지 내 역시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장애를 입결이었습니다. 뭘까요? 그 말이 돼요? 이렇듯 두 사람 모두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같이 탔던 사람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던 반면 상현 씨가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자 내 역시가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까닭은 공통적으로 차 안에 있던 이것의 중요성을 모른 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현 씨와 내 역시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핏 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였는데 심각한 부상을 두 사람이 입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좀 너무 눈에 딱 보이는데요? 좀 뭔가 하나 확 오는데요? 자, 그럼 저 보이는 분들부터 가봅시다. 이 운전을 할 때, 항상 보면은 많은 분들이 편리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아까 이 두 분 다 핸들에 봉을 끼셨어요, 봉을. 이게 회전할 때 쉬우라고. 이거 때문에